깊은 산속 마을, 아침 햇살이 서서히 들어오는 작은 초가집에서 정호성 할아버지가 일어납니다. 올해로 75, 거뭇거뭇한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는 눈빛은 여전히 맑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산봉우리들은 호성에게 오랜 친구 같은 존재죠. 또 하루가 밝았구나. 오늘도 잘 부탁한다. 호성은 산을 향해 인사를 건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인사를 하는 게 몇십 년째 이어온 그만의 의식입니다. 다리를 절뚝이며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불편해 보이지만 그의 표정에는 불평 한마디 없습니다. 30살 때 산불을 진화하다 다친 왼쪽 다리는 평생의 상처로 남았어요. 도시에서 일하던 젊은 시절의 꿈은 그 불길과 함께 사그라들었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찬송아, 내 다리야. 간단한 아침을 챙겨 먹은 후 호성은 등에 작은 자루를 메고 산으로 향합니다. 그 안에는 집게와 비닐봉지가 들어있어요. 매일 산길을 돌며 쓰레기를 줍는 일은 그가 스스로 정한 소임입니다. 아내 김명자가 세상을 떠난 10년 전부터 더욱 부지런히 하게 된 일이기도 하고요. 여보, 오늘도 산이 참 맑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던 진달래도 곧 피겠어요. 가끔 하늘을 향해 중얼거리는 말들은 명자를 향한 그리움의 표현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호성을 산지기 할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누가 시킨 적도 없는데 마을과 산 사이의 경계를 지키며 살아가는 그의 모습이 마치 산의 수호신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호성 어르신, 아침부터 어디 가세요? 동네 슈퍼를 운영하는 박순자가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아, 순자 양, 어제 등산객들이 많이 왔다고 들었으니 쓰레기 좀 주워야겠다 싶어서요. 아이고, 우리 마을에 호성 어르신 같은 분이 계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돌아오실 때 차 한 잔 드시고 가세요. 호성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말은 적지만 마음은 깊은 사람. 그것이 마을 사람들이 호성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산길을 오르며 그는 나무와 풀, 심지어 바위에게도 말을 건넵니다. 50년 넘게 이 산과 함께 살아온 그에게는 모든 것이 대화의 대상인 셈이지요. 여기 쓰레기통도 있는데 왜들 그냥 버리고 가는지. 산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호성은 한숨을 쉬며 플라스틱 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그러나 부지런히 산을 돌보는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이슬을 머금은 풀잎 사이로 아침 햇살이 반짝이는 5월의 어느 날, 호성은 평소보다 조금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봄비가 내린 후라 폭포 주변이 걱정되었거든요. 가끔 등산객들이 미끄러지는 사고가 있어서 주변 길을 점검하는 것도 그의 일과 중 하나였습니다. 이 길도 곧 정비해야겠네. 비가 오면 위험해질 수 있어. 호성은 꼼꼼하게 산길의 상태를 살피며 중얼거렸어요. 작은 폭포에 다다랐을 때 그의 시선을 사로잡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폭포 아래 바위 밑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하얀 물체였죠. 저게 뭐지? 호성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바위 밑에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바위에 끼어 꿈틀대는 희고 반질반질한 거북이였습니다. 물살에 떠밀려 바위 틈에 끼인 모양이었습니다. 이런,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이 깊은 산 중에 이런 거북이가 있을 리가 없는데. 폭포 물줄기에 젖은 하얀 등껍질은 평범한 거북이와는 달랐습니다. 마치 우윳빛 옥처럼 반짝이는 모습이었죠. 호성은 조심스럽게 바위를 들어 올려 거북이를 꺼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다친 다리의 통증이 순간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이구, 다친 거 아니냐? 괜찮니? 거북이는 호성의 손바닥 위에서 천천히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검은 구슬 같은 눈으로 호성을 잠시 바라보더니 작은 발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다친 곳은 없어 보였습니다. 참 신기하구나.
너 같은 아이가 이런 깊은 산 속에 어떻게 있는 거지? 호성은 폭포 아래쪽에 있는 작은 연못으로 가서 거북이를 조심스럽게 물에 내려놓았습니다. 거북이는 잠시 물 위에 떠 있다가 천천히 연못 깊은 곳으로 사라졌어요. 저기서 살 수 있을까? 아니면 다른 곳으로 데려가야 할까? 걱정하는 마음에 한참을 연못가에 앉아 있던 호성은 결국 자리를 떠났습니다. 돌아가는 길, 왠지 다리가 평소보다 가볍게 느껴져 걸음이 한결 수월했습니다. 이상하네. 오늘따라 다리가 덜 아프네. 집에 돌아온 호성은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이상하게도 10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명자가 세상을 떠난 후로는 늘 잠이 얕았는데 말이죠. 꿈속에서 호성은 푸른 물결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발밑으로는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저 멀리서는 하얀 빛이 그를 부르는 듯 했어요. 그 빛을 따라가자 하얀 거북이가 사람처럼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호성.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지만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마음으로 들려오는 느낌이었어요. 호성이 다가가려 할 때 꿈은 끝이 났고 그는 새벽녘에 깨어났습니다. 참 이상한 꿈이었네. 창밖으로 새벽 안개가 산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호성은 평소보다 더 상쾌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오랫동안 그를 괴롭혔던 왼쪽 다리의 통증이 한결 나아진 걸 느꼈습니다. 거북이를 만난 그날 이후 호성의 일상에 미묘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그의 다리 상태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통증이 줄어들어 이제는 산을 오르내리는 것도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이상하네. 약도 새로 바꾼 게 아닌데. 호성은 아침마다 일어나 다리를 만지며 놀라워했습니다. 한결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그는 평소보다 더 멀리, 더 오래 산을 돌아다닐 수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그의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절뚝이며 걷던 모습이 많이 나아져서 어딘가 더 젊어 보인다고들 했지요. 호성 어르신,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걸음이 훨씬 가벼워 보여요. 약국을 운영하는 이미경이 호성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런 거 없어. 그냥 나이 들어서 괜히 몸이 더 가벼워진 것 같기도 하고. 호성은 수줍게 답했습니다. 사실 그 자신도 설명할 수 없는 변화였으니까요. 이상한 일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호성은 자신의 낡은 지팡이를 어디에 두었는지 찾을 수 없었어요. 온 집안을 뒤져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지팡이는 현관문 옆에 반짝반짝 닦여진 채로 놓여 있었지요. 분명 어제 여기를 확인했는데 도대체 어디 있다가 온 거지? 또 다른 날에는 마당에 작은 텃밭을 가꾸던 중 잃어버린 호미가 다음 날 아침 깨끗이 씻겨진 채 부엌 선반 위에 놓여 있기도 했습니다. 누군가 장난을 치는 걸까 싶었지만 이 깊은 산속에서 그럴 만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가장 이상한 일은 마을의 최고령자인 박만수 할아버지에게 일어났습니다. 90이 넘은 만수는 몇 달 전부터 알아누워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마지막 시간이 가까웠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호성이 만수를 문병 갔던 다음 날부터 만수의 상태가 기적적으로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상해요, 호성 어르신. 아버지가 갑자기 식사도 하시고 말씀도 또렷해지셨어요. 어르신이 다녀가신 후로 이렇게 좋아지셨다니까요. 만수의 딸 경숙이 호성을 만나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그저 들러봤을 뿐인데. 호성은 의아해하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날 밤 꿈속에서 본 하얀 거북이가 떠올랐습니다. 병문안을 갔을 때 호성은 잠시 만수의 손을 잡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손이 따뜻하게 빛나는 듯한 느낌이 있었던 것 같기도 했지만 노인의 착각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호성은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폭포 옆에서 만난 하얀 거북이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요. 거북이를 만난 후로 꿈에서도 자주 보았고 매번 꿈에서 깨어난 후에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미쳐가나? 아니면 정말 무슨 신기한 일이 생긴 건가? 호성은 산길을 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발밑에 떨어진 작은 하얀 깃털을 발견했어요. 주변의 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깃털은 손에 닿는 순간 반짝이더니 바람에 날려 사라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날 돕고 있는 걸까? 호성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마치 명자가 하늘에서 그를 지켜보는 것처럼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나면서 마을 사람들은 호성이 있는 곳마다 작은 행운이 따른다고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수호신이 그를 통해 마을을 돌보는 듯 했거든요. 여름이 한창인 7월의 어느 날, 마을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 3대가 들어왔습니다. 도시에서 온 듯한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내려 마을회관으로 향했죠. 호성도 그날따라 마을에 내려와 있었는데 낯선 방문객들의 등장에 주민들과 함께 회관으로 모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 여러분. 저는 금호개발의 대표 강태우라고 합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자신있게 인사했습니다. 그의 뒤로는 설계도면을 든 직원들이 서 있었어요. 오늘 저희가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여러분들께 아주 좋은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이 마을 뒷산 일대에 대규모 휴양 펜션 단지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강태우는 빔 프로젝터로 화려한 조감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산 중턱을 깎아지은 유리 외벽의 펜션들, 인공폭포, 골프장까지 갖춘 거대한 단지였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되면 마을에 일자리가 생기고 관광객이 몰려와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겁니다. 물론 토지를 소유하신 분들께는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해드릴 예정이고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대부분 노인들인 마을 주민들에게 갑작스러운 현금 수입이란 매력적인 제안이었습니다. 특히 자식들이 도시로 떠나고 홀로 남은 어르신들에게는요. 마을 분들이 원하시면 취업 우선권도 드리겠습니다. 청소부터 시설 관리까지 다양한 일자리가 생길 테니까요. 대표의 말에 주민들의 표정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호성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그가 50년 넘게 지켜온 산이 깎이고 파헤쳐진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잠시 질문해도 될까요? 호성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강태우는 약간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미소를 지으며 그를 가리켰어요. 네, 어르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저 뒷산은 비가 많이 오면 집안이 약해지는 곳입니다. 과거에 산불 진화 일을 할 때 그 산의 지지를 잘 살펴봤거든요. 깊이 파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호성의 말에 강태우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르신. 저희는 전문가들과 함께 철저한 지질 조사를 마쳤어요. 최신 공법으로 안전하게 건설할 겁니다. 그러나 호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산은 우리 마을의 생명줄입니다. 물도 그곳에서 나오고 산나물도 채취하고 게다가 오래된 산신 제당도 있어요. 선조들이 그 땅을 지켜달라고 빌었던 곳이죠. 강태우는 참을성 있게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자연을 훼손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겁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자연을 즐길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당은 잘 보존해서 관광명소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개발업체는 일주일 후 다시 오겠다며 떠났습니다. 주민들 대부분은 들떠 있었지만 호성은 깊은 근심에 빠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자가 그를 따라왔습니다. 호성 어르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변화가 나쁜 것만은 아니잖아요. 우리 마을도 발전해야죠. 순자 양 나는 이 산에서 반평생을 살았네. 이 산이 어떤 산인지 알아. 급하게 자연을 바꾸려 하면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르게 돼. 하지만 일자리도 생기고 우리 가게도 장사가 잘 될 겁니다. 지금은 너무 적적하잖아요. 호성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누구나 더 나은 삶을 원하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의 오랜 경험은 이 개발이 재앙으로 끝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호성은 처마 밑에 걸려있는 작은 풍경 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문득 마당 한 구석에서 반짝이는 것이 보였어요. 가까이 가보니 작은 흰 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북이 등딱지를 닮은 모양이었어요. 이건 혹시 호성이 돌을 집어들자 따뜻한 느낌이 손을 타고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또다시 깊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산이 울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꿈이었습니다. 호성은 산 중턱에 서 있었고 빗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어디선가 산이 신음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산허리가 무너져 내리는 광경이 보였죠. 그리고 그 무너진 자리에서 사람들의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이러면 안 돼. 멈춰야 해. 호성이 앞으로 나아가려는 순간 그의 앞에 하얀 빛이 나타났습니다. 점점 또렷해지는 그 빛은 폭포 옆에서 만났던 그 하얀 거북이였어요. 이번에는 거북이가 서서히 변하더니 맑은 빛을 바라는 사람의 형상이 되었습니다. 노인인지 아이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할 수 없는 신비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정호성. 그 존재가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소리는 귀가 아닌 마음속으로 직접 들려왔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호성이 물었습니다. 나는 이 산의 영혼이자 수호자입니다. 오랫동안 당신을 지켜봐왔지요. 저를요? 그렇습니다. 당신이 산불을 막으려다 다친 그날부터 당신이 매일 산을 돌보는 모습을, 당신의 순수한 마음을, 호성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켜야 할 것이 있기에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거북이 형상의 존재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산은 단순한 흙과 나무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이곳에 깃든 생명력은 수많은 이들을 보호해왔지요. 당신이 그 진실을 알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거북이 존재는 손을 뻗어 호성의 가슴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따뜻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당신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했고 당신의 손을 빌려 다른 이들도 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어요. 산이 무너지면 이곳의 모든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그 개발 사업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진실을 모릅니다. 오래전부터 이 산의 뒤편은 불안정했습니다. 그곳을 파헤치면 재앙이 올 거예요. 호성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산불 진화 작업을 할 때 그 지역의 토양이 얼마나 약한지를요. 비가 많이 오면 작은 산사태가 일어나곤 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개발을 원합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요. 당신이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통해 산이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존재는 서서히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호성이 외쳤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따르세요. 내일 그 자리에 다시 오면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호성은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는 느낌과 함께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꿈이었나? 하지만 호성의 가슴 속에는 그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는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는 어젯밤에 주웠던 거북이 모양의 하얀 돌이 놓여 있었어요. 그 돌은 이제 희미하게 푸른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호성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꿈속에서 들은 그 자리가 어디인지 분명했어요. 하얀 거북이를 처음 만났던 폭포 옆이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지만 그는 집을 나서 산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안개가 자욱한 산길을 오르는 동안 호성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자신이 미친 건 아닌지, 정말 꿈속의 존재가 말한 대로 산이 위험에 처한 건지, 그리고 자신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폭포에 도착했을 때 아침 햇살이 물안개를 통과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호성은 거북이를 만났던 바위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땅이 약간 흔들렸어요. 호성은 균형을 잡으려 바위를 짚었는데 그 순간 바위가 갈라지며 내부가 드러났습니다. 이게 뭐지? 바위 속에는 푸른빛을 띠는 광물층이 보였습니다. 호성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특별한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어요. 손으로 만지자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증거인가? 호성은 갈라진 바위 조각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그는 결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요. 산의 위험성을, 그리고 그 개발이 가져올 수 있는 재앙을요. 호성은 마을회관에 모인 주민들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50년 넘게 이 산과 함께 살았습니다. 개발업체가 건설하려는 뒷산은 위험합니다. 지질이 불안정해서 폭우가 오면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증거가 있으신가요? 이장이 물었습니다. 호성은 폭포에서 가져온 바위 조각을 꺼냈습니다. 이런 암석층은 물을 만나면 쉽게 무너집니다. 개발 현장 아래에 이런 층이 넓게 분포해 있어요. 의견이 갈린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고 다음 날 개발업체는 더 많은 혜택을 약속하며 주민들을 설득했습니다. 결국 개발을 진행하기로 결정되었어요. 공사가 시작되고 일주일 후 기상청은 기록적인 폭우를 예고했습니다. 호성은 주민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이번 비는 심상치 않습니다. 공사 현장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대부분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지만 호성은 확신했습니다. 저녁부터 폭우가 쏟아졌고 자정이 지났을 때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산사태다. 모두 대피해. 호성은 밖으로 뛰쳐나가 보니 공사 현장 주변 흙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리가 불편함에도 밤새 집집마다 다니며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어요.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치자 참담한 현장이 드러났습니다. 공사 현장은 완전히 무너지고 중장비들은 흙 속에 파묻혔습니다. 다행히 호성의 경고 덕분에 인명피해는 없었어요. 호성 어르신 말씀이 맞았어요. 이장이 한숨 지었습니다. 지질 전문가들도 호성의 주장을 확인해 주었고 결국 개발 사업은 완전히 무산되었습니다. 마을에 찾아온 위기는 호성의 지혜로 모면했지만 그는 여전히 산의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늦가을이 되었습니다. 산사태 이후 2달 동안 마을은 고요했고 무너진 도로와 환경은 정부 지원으로 자연 친화적으로 복구 중이었습니다. 노인의 통찰력으로 대형 참사를 막아낸 산골 마을이라는 뉴스가 보도되기도 했어요. 호성은 여전히 매일 산을 오르며 쓰레기를 줍고 나무와 대화했습니다. 하지만 하얀 거북이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죠. 과연 그 모든 게 진짜였을까? 아니면 노인네의 환상이었을까? 어느 아침 호성은 거북이를 처음 만났던 폭포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다리 상태도 좋아져 예전보다 수월하게 산길을 올랐어요. 가을 단풍 물든 숲길을 걸으며 나뭇잎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새소리가
호성에게는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폭포에 도착하자 물안개와 햇살, 붉은 단풍이 어우러진 풍경에 넋을 잃었어요. 폭포 근처 바위에 앉아 있을 때 물가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다가가 물속에 손을 넣어 집어 올렸더니 등딱지처럼 육각형 패턴이 있는 반질반질한 조약돌이었어요. 그때 그 거북이 너였구나. 손바닥에 올려놓자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작별 인사 같았죠.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우리 마을은 큰 재앙을 맞았을 거야. 호성은 돌을 물가에 조심스레 내려놓았고 돌은 연못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물속에서 희미한 빛이 번쩍였어요. 마을로 돌아오자 주민들이 그를 마을의 지킴이로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호성은 마당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아내를 생각했습니다. 여보, 오늘 참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당신이 있었다면 믿었을까요? 바람이 살랑 불어와 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듯 했고 호성은 평화로움을 느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꿈에서는 아내 명자와 함께 푸른 숲을 산책했어요. 이듬해 봄 76이 된 호성의 마을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